안녕하세요. 윤땅의 리딩북 오늘은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주도는 날이 엄청 좋아요. 전국으로 내일부터 비나 눈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제주도에도 눈이 많이 온다고 하네요. 네, 여러분 모두 눈, 비 그리고 이제 출퇴근하실 때 좀 미끄러운 거 조심하시고요. 모두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데 조금 많이 조용한 연말이잖아요. 그래도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앞으로도 승승장구하고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윤땅의 리딩북 15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은 유한하다는 사실을 늘 유념할 것. 모든 존재의 마침표라고 여겨지는 것이 죽음이다. 이 죽음은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불청격이다. 이 사실은 너무나 명백한 진리다. 모준견 탤런트는 병원에서 사소한 수술을 받은 것이 잘못되어서 전혀 예감하지 못한 죽음을 맞이했다. 팝 역사상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어느 가수도 의사의 어이없는 실수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지금 현재도 수많은 이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어떤 이는 불치병으로, 어떤 이는 자살로 삶을 마감한다. 그 죽음들은 하나같이 슬프다. 어느 죽음 하나 슬프지 않은 것이 없다. 산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이 백지향장 차이라는 것은 인생을 조금만 살다 보면 누구나 깨닫게 되는 일이다. 내 지인 중 한 명은 술을 먹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20대 초반에 세상을 떠났다. 벌써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다. 지금쯤 살아있다면 이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었을 것인데 생각해보면 안타깝기도 그지없다. 그는 숨지기 며칠 전에 우리 집에 놀러 왔었다. 밝게 미소를 짓던 모습을 나는 아직도 잊을 수 없다. 다음에 또 놀러와. 응, 그래. 웃으며 그렇게 말한 것이 마지막 인사였다. 살면서 내가 알던 사람들이 죽음으로 인해 내 곁을 떠난다는 것만큼 서글픈 일은 없다. 가깝게는 부모님, 친척, 친구, 지인 등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과 작별하는 날, 우리들은 다시금 인생의 유한성을 깨닫는다. 허망한 마음으로 의미 없이 살아온 날들이나 생각 없이 살아온 날들은 반성한다. 그러나 거기서 그만인 사람들이 많다. 그런 생각을 오래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다시 일상의 수레바퀴를 굴리느라 삶의 유한성에 대한 사색을 잇는다. 긍정적인 사람은 유한한 삶에 대해 늘 유념한다. 그래서 어떤 일도 허투루 여기지 않는다. 유한한 삶에 찾아온 모든 일들을 의미 있게 여기는 것이다. 사람이 천년만년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어떨까? 그랬더라면 아마 지금 존재하는 위대한 예술 작품은 탄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위대한 예술 혼이란 유한한 삶을 깨달은 긍정적인 예술가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고객의 자신의 길을 자르면서 예술 혼을 불살랐고 베토벤은 귀가 들리지 않아도 작곡했다. 그들이 삶의 유한성에 유념하지 않았다면 그처럼 치열한 예술가의 길을 걷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람이 불사의 존재라면 천년만년 살 것이므로 오늘 아니면 내일 그림을 그려도 상관없을 것이고 오늘 아니면 그 다음날 음악을 작곡하면 그만일 것이다. 하지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유한한 삶이기 때문에 그들은 길을 자르는 고통을 견디면서 청력을 잃어버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술혼을 불살랐던 것이다. 어디 예술가뿐인가? 유한한 삶에 대한 자각은 인간을 비로소 인간답게 만든다. 부모에 대한 효도나 자녀에 대한 지극한 사랑 역시도 유한한 삶에 대한 자각과 깨달음에서 더욱 깊어지는 법이다. 유한한 삶에 대한 자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을 수렁에 빠뜨린다. 인생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방치한다. 또한 타인의 삶에 대한 경외심도 없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은 자연스럽게 한다. 어릴 적 우리 동네에는 술주정뱅이 아저씨가 있었다. 그 사람은 매일 밤마다 술을 먹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행패를 부리곤 했다. 그에게 삶이란 영원한 것이라고 여겨졌던 모양이다. 어린 나도 인생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루하루가 아까웠는데 50이 넘은 그는 자신의 삶의 하수구에 버리고 있었던 것이다. 야, 술 사러 한 말이야. 그렇게 아내에게 소리를 내지르는 그는 결국 술로 인한 간경화로 50 중반에 숨지고 말았다. 영원할 것만 같던 술주정뱅이의 삶도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그는 죽기 전에 자신의 삶에 대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무도 그의 속마음은 알 수도 없다. 하지만 우리는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그가 분명히 자신의 각오를 후회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술도 그만 마시고 성실하게 살 걸 그랬어.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뇌었을 것이다. 조금은 싫겠지만 오늘 밤 잠자리에 들어서 다시 못 깨어날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하라.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이 찰나의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긍정적인 사람은 인생의 유한함을 마냥 슬퍼하고만 있지는 않는다. 삶의 유한함이 오히려 긍정적인 사람을 더 자극한다. 끝이 있기 때문에 더욱 전력 질주하는 것이다. 꿈에 대해서도 사랑에 대해서도 인간에 대해서도 유한한 삶이라는 사실을 유념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확률도 더 높은 것이다. 성공한 사람의 대부분은 긍정적이다. 또한 그들은 유한한 삶에 대한 각성을 늘 하고 있다. 자신이 죽음에 이르는 순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그들의 태도다. 따라서 그대가 성공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다면 반드시 삶에 대한 유한성을 유념해야만 한다. 네, 이렇게 15번째 리딩북 끝났습니다. 15번째 주제가 삶은 유한하다는 사실을 늘 유념할 것인데요. 이 책의 내용처럼 어느 순간 본인이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이 사고사로 갑작스럽게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데 뭐 다는 아니겠지만 겪어본 사람은 아실 거예요. 저 또한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친구가 사고로 이렇게 세상을 떠났는데 그런 거 보면 진짜 왜 속된 말로 장난 말이지만 죽는 거 순서 없다는 것처럼 그게 참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자기 인생이 언제나 영원하지는 않을 테니까 유한하다는 것을 꼭 인지하시면서 하루하루를 더 열심히 그리고 소중하게 생각하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윤땅의 리딩북 15번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